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빈민촌인 상계동 노원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촌에서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좀 멀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귀하게 생겨서인지 저희 친구들은 제가 빈민촌에서 사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공기놀이를 하는데 저희들 앞에 저희 동네 사는 영란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놀던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래, 쟨 이상한 데서 산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영란이네 집은 방이 2개나 있고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난하면 내가 불편하지 왜 우리하고 놀지 말래? 그러면서 화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동네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사람들이 배척하지? 그러면서 집중해서 저희 동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보니 저희 동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싸움으로 해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왜 싸우면 될 걸 왜 말로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빈민촌의 사람들을 이렇게 스치듯 보면 굉장히 어둡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바라다 보면 굉장히 귀한 면들이 보입니다. 엊그제 부모끼리 싸웠을지라도 그 자녀가 굶고 있으면 그 자녀를 챙기고 먹여주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빈민촌, 부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베트남에서 온 그 난민인 베트남 학생이 저하고 우연히 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햄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아이는 월남이 베트남이 패망하자 한국인 아빠를 찾아서 엄마하고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외면을 하니까 서울의 빈민촌에 정착하게 됐고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같은 짝이 된 겁니다. 혜미가 베트남 난민이었다는 거는 선생님밖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 혜미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유의 유머감으로 열심히 장난치고 걔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혜미가 조심스럽게 나는 베트남 보트 난민이야. 놀라니? 나랑 친구 될래? 그러면서 전혀 이상한 어법으로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니까 계속된 거절과 배척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우린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혜미는 그날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그 고등학교를 가면 혜미가 다시 혼자 되고 걔가 겪을 일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국어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쁘면 공부 좀 못해도 된다 이런 철학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국어만 가르쳐줬는데 혜미가 전 과목을 다 못하니까 전 과목을 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혜미는 56등, 54등, 51등 이렇게 더디게 발전했는데 저는 55등, 35등, 그 다음에 15등, 5등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1990년도 초에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잘못 걸려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좀 급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일하다가 이제 다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려고 갔지만 제가 한문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라면 끓여 먹이기, 청소하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남들보다 더 빨리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활동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그들을 돕게 되었고, 그들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당하고 아무 보상 없이 본국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치시죠. 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배려해 주시면 우리와 우리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97년도에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은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와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서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서툴렀고, 그들은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친한 중국에서는 늘 체포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남한으로 이렇게 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베트남으로 다시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너무나 무서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 가엾은 탈북자들만 넘으라고 하기에는 저희 양심이 너무 가책이 되어서 같이 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탈북자들은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제가 너무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한국까지 오게 됐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곳으로 오는지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네. 탈북자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다가 자신들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우리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고난을 같이 겪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평범하지 않게 살았죠?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을 포용해준 그런 경험을 제가 좀 더 빨리 또 좀 더 깊게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가 그 목숨을 걸고 온 난민들을 만나고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고 또 탈북자를 만나고 지금 또 우리 옆에 3만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살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지난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포용의 경험들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통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 끝에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명학교에
그 교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르다고 차별을 받고, 또 그들은 제가 만난 그 베트남 난민처럼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으며 폐쇄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바라볼까 봐 늘 위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탈북 동포들을 도와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피하고, 어떤 사람은 동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 포용의 힘을 길러온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인간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탈북 동포들이 우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꺼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손을 넣어서 우리 마음의 인간미를 끌어올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탈북자와 또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외국에 다녔고 또 위험한 국경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라는 곳은 그것을 다 집약해 놓은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이후의 삶을 상상하면서 또 외국인들과 또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서울이 너무나 좋은 학교입니다. 북한도 많은 사람들이 농촌이 많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환경은 분명히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에서 우리가 그동안 길러왔던 포용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우면서 이 서울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